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 라는 이 책의 저자 유호세입니다. 오늘은 제6권 질병 치료 중에서 만성질환의 치료 첫 번째로 고혈압 치료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참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고혈압 지금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혈압은 병원에서는 침묵의 살인자다. 그래서 고혈압이 여러 가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 뇌졸중 이런 뇌혈관 질환 혈관의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혈관의 그 압력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부분에서 터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고혈압은 어떤 의견으로는 질환이 아니다. 고혈압은 그 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약회사와 어용학자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허구의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입니다. 보통은 병원에서는 고혈압은 약을 잘 먹고 그 혈압을 안정시키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협심증 아까 말씀드린 혈관 심각한 혈관 질환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소수 의견 쪽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고혈압은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태성 고혈압 그다음에 2차 유형의 고혈압 이렇게 분류하는데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8, 90%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거는 원인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또 원인을 잘 모르는데 약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감기약이 없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해도 틀린 어떤 이런 생각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을 그 의료들이 그 어떤 통계 연구를 할 때 제가 그런 연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협심증 환자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든가 중병 환자들을 조사했을 때 그 고혈압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나누어서 아주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나누어서 얼마나 정말 예방을 했는지 그 중요한 질환이 발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확실한 조사를 해서 고혈압을 먹은 자, 고혈압약을 먹은 자, 고혈압약을 먹지 않고 그냥 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으로 하나만 나눠서 그러면 하나만 골라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 중에 고혈압약을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을 서로 비교해서 그 퍼센트를 비교해봐도 이 고혈압약이 그래도 어느 퍼센트 정도는 효과를 줬구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연구를 제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로서는 정말 이 약을 먹어서 그게 예방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라도 먹겠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이 어떤 그 효과보다 그 뒤에서 오는 부작용, 내 몸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많다면 그것 또한 제가 그러면 고혈압약을 남들이 아무리 먹으라 해도 그게 확실하다면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구분하기가 지금 실정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 책의 출판을 할 때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을 출판할 때 이 출판사 사장님과의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출판사 사장님을 제가 처음 면담하는 날 그분이 처음으로 고혈압약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뒷목이 뻑뻑하고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혈압을 쟀더니
145인가 나와서 그 의사 얘기가 앞으로 혈압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약을 타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저녁에 치료를 해 드릴 테니까 내일 보고 혈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약을 드시는 거.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뭐 보통 평생 먹어라 고혈압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니까 한번 경험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저녁 때 제가 그 여지껏 설명한 그 가슴과 배의 상응점을 찾아서 그 수지침 치료로 하고, 또 제가 그동안에 개발한 건강 수면요법 잠시 그걸 포함해서 하루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혈압계 사진이랑 다 찍어서 저한테 오면서 지금 혈압이 안정됐다. 120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혈압도 그 이완기 혈압도 뭐 78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상이 돌아갔다.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본인으로서 기뻐했습니다. 이 출판한 지가 지금 2년 됐는데 그 사장님을 제가 뭐 만났지만 또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혈압이 낮아지고 그것이 제가 만날 때 계속되어서 약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한 번의 치료로 정말 혈압을 낮출 수 있었느냐? 그거는 제가 그 사람의 예지 모든 수천 사람을 그렇게 치료했더니 낮아졌다. 그런 거는 제가 그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 입장이 혈압이 높다면은 저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 고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혈압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주 그런 날은 분명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압약이라는 게 우리 혈관의 그 길이가 뭐 지구를 3바퀴 반 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뇌 혈관은 더 많습니다. 아주 작은 혈관부터 굉장히 복잡한 혈관이 엉켜져 있습니다. 뇌에는.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약을 먹어서 뭐 뇌졸중을 예방한다? 제가 볼 때도 제 소견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결론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다. 사실은 제가 여지껏 제일 강조하고 있지만 내 몸의 오장육부를 점검해서 아픈 곳이 없게 만들면 스스로 모든 혈관의 찌꺼기나 압력도 내 몸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고 천국의학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혈압이 있다 한다면 저는 여러 상태에서 제 스스로 혈압을 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때라든가 여러 상황들, 제가 심하게 좀 운동을 했다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심한 운동으로 인해서 그 심근경색 이런 걸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내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음식을 좀 짜게 먹었을 때 내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를 우선 좀 혈압계를, 지금 어떤 분은 혈압계 필요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혈압 환자라면 혈압계, 좀 정확한, 조금 비싸더라도 정확한 혈압계를 준비해서 아침, 점심, 저녁도 재보고, 또 내가 어떤 상태, 컨디션이 아주 나쁜 상태, 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태, 이럴 때서 재보고, 또 내가 아주 좋은 안정된 상태, 이럴 때에서 한번 재보고, 이렇게 해서 좀 나에 대해서 그 혈압이 그 변화되는 혈압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력 달리기로 해서 폭발적인 에너지 쓴 다음에 내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때 그 혈압이 너무 높다면 내가 그 운동을 좀 조절한다든가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심하게 남과 다투어서 특히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내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한번 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 아주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혈압이 변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어떤 정신 자세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거는 환자의 어떤 선택입니다. 제일 중요한 선택은 혈압약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고 고칠 것인가. 근데 내가 먹지 않고 불안하다면은 사실은 그 불안으로 인해서 잃는 건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제 입장에서 혈압약을 안 먹으면 내가 분명히 어떤 혈관 질환이 올 것 같다,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먹는 게 낫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 세상이 주는 아주 공포, 위험 마케팅의 하나의 재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는 안 먹고 하겠다, 그러면 내 몸을 그렇게 관찰해 가면서 혈압약을 안 먹고도 계속 혈압을 체크해 가면서 나를 관찰하고, 내가 운동했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했을 때 혈압이 점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관찰하면서 기록하면서 실험하면서 내 병을 최선을 다해서 혈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 혈압이 원래 타고난 본태성 고혈압이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50% 정도는 내가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전적 요인이 상당한 우리 질병에서 큰, 특히 중병 이런 데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고혈압을 약을 먹어야 된다 할지라도 제가 말하는 지금 천국의학의 요법을 같이 써도 좋으면 좋지 절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같이 하는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혈압이 있다 그러면 병의 요인 중에 유전적 요인은 제껴놓고, 유전적 요인도 사실은 내 몸의 유전적 요인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편에 보면은 병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유전적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앞에 책에 써놓고 또 유튜브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빼놓고 집을 저는 체크할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 미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집은 혈압을 굉장히 높여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혈압을 높여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높여주는 집. 그럼 혈압을 높여주는 집은 어떤 집이냐? 다른 집에서 혈압을 쟀더니 120, 80 정상이었는데 그 집 가서 재기만 하면 한 20, 140, 100 이렇게 변하더라.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제가 한 여러 집은 아니었지만 몇몇 집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집안에서도 어떤 곳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미신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전번에 말씀드린 악력기로 제가 여러 번 테스트했고 그런 집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혈압을 높여주는 집에 내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산다면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다면은 만약에 집에서도 내가 어느 방에서 잘 것인가, 투지력 테스트나 악력 테스트기를 갖고 확인해서 혈압이 힘을 제일 세게 하고 혈압이 안정되게 되는 장소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음식 잘 해야죠. 그런데 음식이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의 그 영향은 사실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식은 몸에 들어오면 일단 내 몸에서 그것을 분해하고 또 흡수하고 나머지 잘못된 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이 주는 영향은 다른 영양에 비해서 도리어 적습니다. 그런데도 내 몸에 맞는 음식,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오링 테스트나 또 악력 테스트 이런 걸 활용해서 나한테 좋은 음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자주 먹는 저 같은 경우는 사과, 우유, 달걀, 고기 종류 이런 거는 꼭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나의 힘을 좋게 하는 그 음식을 고릅니다. 그래서 먹고, 그럼 먹은 다음에는 두 번째,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소화기 질환 치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슴과 배를 눌러가지고 아픈 점을 마사지를 한다든가 지압, 조금 아플 때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소화가 잘 되게, 또 어떤 수지침 요법을 활용해서 손에 자극을 주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제가 소화기 질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고 또 여러 뇌졸중 위험이 가장 문제라고 그러니까 뇌의 여러 혈점들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으로 가는 목이나 귀의 정도 여기 지금 머리 보면 복잡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혈점들이 많습니다. 구글 이런데 확인하셔도 이런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혈점에 관련된 자료들, 그 혈점에 대한 성질 이런 거 설명한 자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환자로서 그걸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픈데 눌러서 지금 여기 있는 눈, 이마, 머리 이런데 아파서 기분 나쁜 데 있으면 그런 데를 자극하면은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거는 약을 먹으면서 같이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되게 이 소화기 질환이나 이 가슴이나 이 부분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계속 내가 먹었더니 어느 부분이 특히 아프더라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걸 없애는 거는 그 약의 부작용을 막는데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천국의학을 말만 갖고 탁 금방 믿고 활용하고 나는 약을 다 끊겠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써서 내가 고혈압을 잡겠다. 아니면 고혈압에서 오는 후유증을 막겠다. 이렇게 결심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약 절대 안 먹고 치료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지금 세상 속에서 그런 어떤 계속되는 그 어떤 고혈압에 대한 지식을 주면서 이거를 막으려면 약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많은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그런 생각을 갖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 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혈관이 이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초에 있는 혈관들은 좀 터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몸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에 있는 큰 혈관이 터지고 이러면 사망의 아주 큰 요인이 됩니다. 물론 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혈관보다 특히 우리가 뇌 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것들이 그 고혈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거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제 살짝 이 약을 먹으면 보통 혈관을 고혈압 약이 넓혀주거나 칼슘을 줄여주거나 소금을 줄여주거나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고혈압 약을 먹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이거를 해결해 줄 것이다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대망상적인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거기 이상이 있으면 그냥 있을 때 알 정도, 내가
머리가 되게 뇌 질환에 뇌출혈 이럴 경우에 뒷목이 망치 때리듯이 아팠다. 그렇게 할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뻑뻑하거나 뭔가 자유롭지 않거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뒤에 꼭 혈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눌러볼 수 있습니다. 다 눌러서 어디가 내 뒷머리에서 어디가 아픈지, 또 머리 이쪽에 다 측면이나 앞면에 또 이런데 어디가 기분이 나쁜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치료하면은 그런 것을 막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치료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너무 오묘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물론 결국은 죽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그런 큰 병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런 모든 질환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병이 올 수 있는 그 요인들을 미리 막으면 됩니다. 유전적 질환도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면 타고난 것도 우리가 잘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관리하는 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경우는 어느 부분이 항상 누르면 다 괜찮은데 그 부분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태가 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거나 그랬을 때 항상 그 부분부터 먼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의 유전적 약점이다. 그런 점이 저한테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눌러서 배를 누르면은 그런 약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거가 바로 진단처입니다. 그 유전적 질환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혈압이 있을 때는 특히 이쪽 가슴 부분, 그 다음에 사실은 모혈이 심장 질환의 모혈은 이 고골혈이라고 이렇게 갈비뼈가 갈라지는 부분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한 1인치 밑에쯤 그쪽 부분을 눌렀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보통 한방으로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다 눌러보면 내 상태를 알게 되고 치료법으로는 자연적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남의 힘 빌리지 않고도 내가 하는 방법이 가장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힘을 빌리려면 계속 시간을 내야 되고 어떤 면에서 그 사람 시간도 내야 되고 내가 또 계속 가야 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낫는 질환이 아니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 잘 분별해서 내가 몸에 좋은 음식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좋다 해서 그것만 많이 섭취한다. 혈압에 뭐가 좋다니까 그것만 많이 섭취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미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소들이 그것 때문에 모자라서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골고루 야채, 고기 종류, 생선, 탄수화물, 이런 거 우리가 배웠던 5가지 영양소 그걸 골고루 매 식사마다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잘 알아서 혈관도 청소하고 호르몬도 분비하고 효소도 알맞게 분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약장사들은 자기 약을 먹어야 그런 일들이 잘 된다고 거짓 선전을 일삼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머지 다 진짜입니다.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뭐가 혈관이 어때야 되고 자꾸 이렇게 지식을 주입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한 10%, 5% 자기 약을 탁 집어넣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약을 먹게 되고 아주 그게 상식화, 신념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고혈압 환자 중에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대부분 소수 의견도 이제 잘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일반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 약 먹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좀 저도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참 씁쓸한 세상입니다. 우선 그래서 나머지 뭐 스트레스를 피하라, 뭐 여러 가지 담배를 피하고 술을 피해라, 뭐 여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뭐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뭐 여러 가지 처방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방들을 많습니다. 그 추운 날 뭐 혈압이 있을 때는 추운 날 밖에 나갈 때 체온 잘 해라, 뭐 싱겁게 먹어라, 뭐 적절한 운동해라, 뭐 즐거운 마음 갖고 살아라, 뭐 여러 가지 그 예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뭐 하여튼 해서 나쁠 건 없는데 그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사는 분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혈압약을 굳이 먹어야 되겠다면 제가 지금 소개드린 천국의술의 진단과 치료법을 잘 활용하셔서 고혈압,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